TSG 중국어 말하기 시험, 정기 시험, 실제 기출문제 제5부분, 제6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제5부분 의견 제시입니다. 준비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50초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5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려면 우리의 의견을 도입, 전개, 마무리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도입에서 의견 한마디만 하시면 됐고요. 전개 단계에서 접소사를 잘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소사는 어떤 거이냐면은 第一, 第二, 第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首先,其次,最后, 우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접소사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의견을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서 이 의견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순서대로 우리는 문제를 푸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你认为邻居之间的沟通是必要的吗？请谈谈你的想法。 네, 你认为邻居之间的沟通是必要的吗? 이웃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请谈谈你的想法. 의견을 말해보세요. 이 질문을 듣고 우리는 30초 동안 미리 틀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도입 단계에서 이 소통은 필요해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도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개 단계에서 왜 필요한지 아니면 왜 필요하지 않는지 한 몇 개를 제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의 의견을 한 번 더 언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중급의 답안부터 보여드릴게요. 我认为邻里之间的沟通是必要的. 네, 이웃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因为人在社会上不可能一个人生活. 왜냐면 사람이 사회에서 혼자 살 수 없어요. 需要跟周围的人互相帮助. 주변 사람들이랑 서로 도와야 한다. 如果与邻居关系好, 만약에 이웃과 사이가 좋으면 当我遇到困难时,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他们会帮助我. 그들이 저를 도와줄 것이다. 네, 이 정도의 답변은 초중급의 답변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我认为邻里之间的沟通是必要的，因为人在社会上不可能一个人生活，需要跟周围的人互相帮助。如果与邻居关系好，当我遇到困难时，他们会帮助我。 네, 이 답변에서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는 다 있죠. 네, 간단한 답변이지만 그래도 도입, 전개, 마무리 순서대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고급의 답안을 보여드릴게요. 네, 我认为邻里之间的沟通并不是必须的. 네, 이웃 간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主要有三个原因,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现在很多人都很重视个人空间和时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 공간과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 不太喜欢不必要的交流, 불필요한 소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第二, 두 번째는요, 与邻居的关系, 이웃과 관계가 太亲密, 너무 친밀하면 有时 가끔씩 오히려 反而 可能因为一些小事, 사소한 일들 때문에 引发不必要的矛盾,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最后 마지막에 并不是所有邻居 모든 이웃들이 都会跟自己合得来 우리랑 잘 어울리는 게 아니다. 因此 그래서 我认为保持一定距离 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 尊重彼此的生活方式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것은 才是一种好的相处方式 비로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도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고급의 답안이라서 우리는 전개 단계에서 네, 접소사를 잘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我认为邻里之间的沟通并不是必须的，主要有3个原因。第一，现在很多人都很重视个人空间和时间，不太喜欢不必要的交流。第二，与邻居的关系太亲密，有时反而可能因为一些小事引发不必要的矛盾。最后，并不是所有邻居都会跟自己合得来，因此，我认为保持一定距离，尊重彼此的生活方式，才是一种好的相处方式。네.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你认为一个人达到自立的标准是什么？请说说你的意见。 네. 你认为一个人达到自立的标准是什么？请说说你的意见. 한 사람이 자립을 이루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请说说你的意见.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이 질문도 도입, 전개, 마무리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도입에서 자립의 기준이 뭔지 아니면 기준이 몇 개 있는지 한마디로 도입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전개 단계에서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 아니면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의 의견을 한 번 더 언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초중급의 답안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我认为一个人达到自立的标准, 한 사람이 자립을 이루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主要看他是不是做到了经济独立,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只有不靠别人,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能自己解决衣食住行等问题, 의식주 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才能说是真正实现自立了.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한 자립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여기도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는 다 있고요. 그리고 초중급의 답안이면은 기준은 하나만 얘기하셔도 됐고요. 네,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我认为一个人达到自立的标准，主要看他是不是做到了经济独立。只有不靠别人，能自己解决衣食住行等问题，才能说是真正实现自立了。 네, 여기까지는 초중급의 답안입니다. 그 다음에 중고급의 답안이면은 이거보다 전개 단계에서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고급의 답안을 보여드릴게요. 我认为一个人是否达到自立可以从两个方面来看. 한 사람이 자립을 이루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首先, 우선, 是经济上的独立, 경제적 독립입니다. 能够通过自己的努力
자신의 노력으로 获得稳定收入, 안정적인 수입을 받고 维持日常生活,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 遇到生病事故等情况时, 네, 병이나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도 也能自己解决,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其次, 그 다음으로 是精神上的独立, 정신적 독립입니다. 面对困难和不安时, 네, 어려움과 불안에 직면할 때 能够自己克服,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如果一个人总是依靠他人, 만약에 한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 无法自己解决问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就不能说他实现了自立.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 중고급의 답안에서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 다 있어요. 그리고 전개 단계에서 두 가지 기준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접소자, 首先, 其次를 사용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답안은 길어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我认为一个人是否达到自立，可以从两个方面来看。首先是经济上的独立，能够通过自己的努力获得稳定收入，维持日常生活，遇到生病、事故等情况时，也能自己解决。其次是精神上的独立，面对困难和不安时，能够自己克服。如果一个人总是依靠他人，无法自己解决问题，就不能说他实现了自立. 네, 이것은 중고급의 답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불이법을 정리하자면 우리 30초의 준비 시간에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 순서대로 우리의 생각을 한번 구성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개 단계에서 접소사를 잘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6부분을 보겠습니다. 제6부분 상황 대응입니다. 준비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40초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그림이랑 질문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황에 대한 설명이 문제에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는 요구사항도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준비 시간 30초 동안 그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상황 설명도 하셔야 됐고, 그리고 그 요구사항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답변 시간 40초 동안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우리의 답변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你收到了中国朋友寄来的生日卡片，请你给朋友打电话表示感谢，并问候他。 네, 그러면 30초 동안 우리는 빨리 확인을 해야 돼요. 네, 你收到了中国朋友寄来的生日卡片. 네, 중국에는 친구가 보내준 생일 카드를 받았어요. 请你给朋友打电话表示感谢并问候他.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안부 인사도 해줘요. 그러면 우리의 답변 안내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상황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안부 인사하기. 이 답변 날 때는 이 세 가지 들어가서 완전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보겠습니다. 네. 小明,我刚收到了你给我寄来的生日卡片. 네, 여기까지
상황 설명이죠. 小明, 我刚收到了 네가 보내준 생일 카드를 받았어요. 我刚收到了 방금 받았어요. 刚收到了 你给我寄来的 네, 보내준 생일 카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天哪, 어머나, 真的太让我感动了. 정말 감동적이야. 我们这么长时间没有联系. 우리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는데 你还记得我的生日 아직도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어. 真是太谢谢你了. 정말 고마워. 有你这样的朋友,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真幸运, 참 행운이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줬어요. 그 다음에 你最近身体怎么样? 최근에 몸은 어때? 工作也还好吧? 일도 잘 되고 있지? 我们找时间, 우리 시간 맞춰서 一起吃顿饭吧. 밥 한 끼 먹자. 我知道一家很好吃的美食店. 나는 알고 있는 맛집이 하나 있어. 我请客, 내가 살게. 그러면 여기까지는 안부 인사죠. 네, 이 세 가지는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처음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小明, 我刚收到了你给我寄来的生日卡片。天哪，真的太让我感动了。我们这么长时间没有联系，你还记得我生日，真是太谢谢你了。有你这样的朋友真幸运。你最近身体怎么样？工作也还好吧？我们找时间一起吃顿饭吧。我知道一家很好吃的美食店，我请客。 네,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你在餐厅吃饭，服务员不小心把饮料洒在你衣服上了，请你对此抗议，并要求餐厅做出赔偿。 네, 그러면 30초의 준비 시간 동안 상황 설명랑 요구사항 빨리 파악해야 돼요. 자, 你在餐厅吃饭,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服务员不小心, 거기 직원이 실수로 把饮料 음료수를 洒在你衣服上了, 우리의 옷에 쏟았어요. 请你对此抗议, 이런 점에 대해 항의 하고 并要求餐厅 식당 측에서 做出赔偿, 보상해 준 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답변 안에 여기도 세 가지 들어가야 되죠? 자, 첫 번째는 상황 설명, 그 다음에는 항의하기, 세 번째는 보상 요청. 이렇게 틀을 구성을 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답변을 보여드릴게요. 老板, 请你过来一下好吗? 사장님, 여기 좀 오실 수 있을까요? 你店里的服务员, 여기에 직원이 给我们上菜的时候,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때 把饮料洒在我衣服上了. 음료수를 제 옷에 쏟았어요. 네, 여기까지는 상황 설명이에요. 虽然我知道他不是故意的, 일부러 한 거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但我下午有重要面试. 근데 저는 오후에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吃完饭就得直接过去. 밥 먹고 바로 가야 돼요. 可是衣服这个样子, 근데 옷이 이렇게 된 상태라서 让我很为难. 저는 좀 곤란해요. 네, 여기까지는 항의. 그 다음에 我觉得你应该给我赔偿,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今天真是太倒霉了. 오늘 참 운이 없다. 세 번째, 보상 요청. 네, 이 세 가지는 다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이 답변을 다 완성을 했어요.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老板, 请你过来一下好吗? 你店里的服务员给我们上菜的时候，把饮料洒在我衣服上了。
虽然我知道他不是故意的，但我下午有重要面试，吃完饭就得直接过去。可是衣服这个样子让我很为难。我觉得你应该给我赔偿。今天真是太倒霉了. 네, 그러면 이 부분에 풀이법을 정리하자면 우리 30초의 준비 시간 동안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질문에 있는 상황 설명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구사항도 잘 이해하셔야 됐고요. 그 다음에 40초의 답변 시간 안에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우리 하나씩 해결법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TSC 말하기 시험 제5부분, 제6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7부분의 영상에서 만나요. 再见!